안녕하세요, 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와 식단을 활용한 고단백질 식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단백질 식사가 근성장에 언제나 도움이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근성장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단백질이 근성장에 중요한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육의 대부분은 수분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은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에 대해 단백질을 섭취는 다이어트 시 근육의 양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의 감소를 진행하면서 최대한의 근육량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고단백질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지방이 많지 않고 근육과 체중 증가가 목적인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단백질의 섭취가 오히려 근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요. 단백질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고 체중 증가를 방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추가적인 단백질의 섭취가 오히려 근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은 대사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게 됩니다. 탄수화물의 경우 섭취 탄수화물의 8% 정도, 지방의 경우 2% 정도가 대사 과정에 사용되게 되는데 단백질의 경우 섭취 단백질의 20% 이상의 칼로리가 대사 과정에 사용되게 됩니다. 근성장의 목표이신 분들의 경우 칼로리 서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보다 단백질의 양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오히려 식사량에 비해서 에너지의 효율성과 동시에 근성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의 경우 탄수화물과 지방보다 더 많은 양의 포만감을 제공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는 고단백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식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체중 증가와 근육량의 증가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식사를 자주 진행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충분한 식사를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런 고단백 식사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포만감에는 익숙해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근성장이 필요한 그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될 경우 우리 몸이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백질이 근육의 합성에 사용되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굳이 비효율적인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서 대사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추가적으로 섭취한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에너지만 더 많이 쓰면서 포만감만 더 가져다 주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중과 근육량 증가에 방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체중 증가와 근성장이 목표이신 분들의 경우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만 섭취하면서 나머지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양을 늘려 식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근성장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중요하기는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만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근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